오늘 이 자리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김용삼 기자님 발제문을 제가 토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김용삼 기자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네, 저도 몇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구종 교과서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용삼 기자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글을 모두 좀 읽으면은 대한민국의 정신문명에 큰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트루스포럼 회원들에게는 꼭 읽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트루스포럼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7년 전에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거짓된 선동이 대한민국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시대적인 위기감을 느낀 청년들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보수주의 연구활동 교육단체입니다. 아까 전에 1부에서 건국전쟁 소감 발표한 친구들 보셨죠? 네, 너무 훌륭하죠? 네. 그렇죠. 트루스포럼 회원 친구들입니다. 오늘 여기 유지혜 학생 와 있는데 앞으로 잘 성장하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박수 치시니까 잠 좀 깨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역사무기야 전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왜곡하는 건데요. 사회주의자들이 이 역사무기야 전략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김일성 우상화가 바로 역사무기야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동북공정 아시죠? 예, 한민족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동북공정인데요. 여러분 한복이 중국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김치가 중국 건가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는 여러 가지 역사 공정들이 있는데 서남공정, 서북공정, 그러니까 티벳과 위구르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공정들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적어도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게 무슨 한국하고 관계가 있겠냐? 우리는 그냥 중국하고 셰셰만 하면 된다라는 후보가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무기와 적용하는 방법이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내러티브. 이게 내러티브가 뭐냐? 이게 바로 스토리 라인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견해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 스토리 라인이 교묘하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진실을 이용하는데 진실된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걸 편향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딱 결론이 난 거야. 특정한 견해를 강요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폄훼하면은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러티브를 이용한 역사무기야 전략의 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역사무기야 전략이 지금도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 느끼시죠? 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정말로 가장 큰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경제발전도 그렇고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거짓말에 빠지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잘못된 거짓말에 빠지면 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망각하고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라는 것이 하나의 내러티브입니다. 역사 무기와 전략에 이용되는 내러티브인데 이 내러티브에 빠진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정읍선언 아시죠? 정읍선언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정읍선언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분단에 책임이 있다.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또 민족을 분단해서라도 권력을 쟁취하려는 야욕을 정읍선언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단독선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서 태어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읍선언이 있었던 그 당시에 국내 환경, 국제 환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정읍발언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정말로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제는 다 드러났는데 소련 해체 후에 비밀 해제된 소련 문건에 따르면 스탈린은 이미 49년 9월 20일에 북쪽에 괴뢰 정부를 세워라. 소련을 지지하는 괴뢰 정부를 세워라. 이런 지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아시지만 46년 2월 그러니까 정읍발언이 있기 몇 개월 전에 북한에서는 이미 그 토지개혁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하고 또 중요 재산의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진행했습니다. 토지개혁하고 국유화 진행하면 이게 정부인가요? 국가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미 정부가 형성이 되고 사실상의 국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또 소련군을 어떤 분들은 해방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군 들어가고 나서 약탈과 방화 그리고 또 강간이 무수하게 자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소련이 독일 점령하는 거 아시죠? 2차 대전 끝날 때 그때 200만 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여성뿐만 아니라 강제노역당했던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강간당하고 했는데요. 만주로 진격한 소련군 또 거기서도 강간이 자행됐는데 조선에서는 그런 일들 없었을까요? 예, 그 함석헌, 강원용, 안병무 이런 좌파 진영의 지성들께서도 그런 일들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신의주에서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참다 못한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의주 반공 의거라는 건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여기 계단 내려가셔서 왼쪽에 살짝 올라가시면요,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를 기념하는 학생 반공의 탑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묵념하시고 들으셔서 묵념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월남한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그 군대에도 또 경찰에도 프락치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 프락치들이. 그런데 이렇게 월남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니까 대한민국 건국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을 기리는 모임이 지금 오늘 권영희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통일건국회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 반국탑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시면서 또 통일건국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저희가 이제 보수주의, 그러니까 트루스포럼을 제가 시작하고 나서 트루스포럼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정치 사상적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광호 박사님께서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트루스포럼은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보수주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들, 보편적인 가치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구문명을 통해서 형성된 이 보편적인 가치들, 요거는 성경적 세계관, 서구문명의 근간을 이룬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또 거짓을 떠난 진리,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수주의자인가요? 네. 예, 그래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좌파, 진보 진영에 많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 김용삼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프랑스 혁명을 찬양하셨습니다. 찬양하셨는데 나중에 이 프랑스 혁명의 참모습들을 돌아보니까 찬양하기는 참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대 지역에서는 혁명에 반대한다고 해서 30만, 4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 세례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들 빨개 벗겨가지고 수장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말 발굽으로 그냥 밟아서 자근자근 죽였습니다. 이런 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 보편적 사랑의 정신을 비춰봤을 때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정치철학적으로 보수주의를 언급한 시초가 된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가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또 나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 보수주의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개인이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서구 정치 철학의 근간이었던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우시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토대,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토대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 혁명이 가능할까요?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보수주의 이러면은 점진적 개혁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책을 쓴 에드먼드 버크는 혁명적 방법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악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리고 또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지했거든요. 저는 이 보수주의라는 것이 이 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또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보편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요,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혁명가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것, 이 보수주의 혁명가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보수주의 혁명은 저는 3.1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1 운동, 기미 독립선언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은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독립국, 자주민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것은 또 이들이 주권의 핵심이다,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3.1운동이 대한민국 최초의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보수주의 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두 번째 혁명인 보수주의 혁명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으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국회는 3.1운동 때 우리가
모여서 그 13도 대표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진행한 국민대회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 3.1 운동의 정신과 분리할 수가 없는데요. 또 좌파들은 이걸 빌미로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다 이러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 해석으로 가져가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그런 독립 정신을 3.1 운동을 통해서 선포된 이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헌헌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선포된 독립 정신을 계승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독립 정신이 뭘까요? 이 독립 정신이 바로 김용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결론 부분에 아까 전에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정신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우리는 이 마땅히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납시다. 라고 끝난 게 독립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헌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독립정신은 결국엔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 보수주의 혁명 3.1 운동으로 시작했고 대한민국 이승만 혁명, 건국혁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 3.1 운동도 그렇고 건국혁명도 그렇고 한반도에 남쪽에만 있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 체결되는 날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포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꾸 자유의 방파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파도에 시달려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입니다. 이 자유의 파도는 언젠가 평양을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을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보수주의 혁명의 정신, 이 또 건국혁명, 또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이 보수주의 혁명의 정신이 열매가 맺는 날은 대한민국 북한이 해방되는 날, 그리고 또 이 보수주의 혁명은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보수주의 혁명가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